오늘 제 발표 주제는 그 뎁스 에스티메이션 관련한 주제고요. 영어로 이렇게 써있지만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던 방식을 싹 다 버리고 이제 CNN으로 넘어가는 지금 학술적인 트렌드가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방향이냐 아니면은 그 옛날 게 그 나름의 그 보존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이 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제 톡 자체가 옛날 어프로치에서 쓰던 방식들을 CNN 매너로 접근을 해서 훨씬 더 성능을 개선한 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 리서치 커리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석사 때인데 그때는 주로 이제 카메라 컨트롤하고 이렇게 모션 디블러링 같은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컴퓨테이셔널 카메라 쪽을 많이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라이트 필드 카메라, 뭐 그냥 모노큘러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뭐 뎁스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주로 이제 3D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했던 이유가 당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삼성전자랑 과제를 하면서 모바일폰 카메라에 들어갈 만한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운이 좋게도 이제 성과는 좀 잘 나온 편이라서 아주 뭐 이렇게 걱정 없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에서는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포스닥을 이제 그러니까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마치고 포스닥을 이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1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센서 퓨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저희 이제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 관련된 연구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레벨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큰 회사 와서 이제 톡하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그 스테레오 매칭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테레오 매칭이란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쉬운 컨셉이죠. 이제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두 영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왼쪽 영상에서 해당하는 패치가 오른쪽 영상에서 어느 지점에 대응하는지, 요 대응되는 거리가 이제 디스페리티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뎁스맵으로 3D 뎁스맵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 대응되는 윈도우로 움직이면서 계산되는 이런 그 코스트 값을 쭉 저장하는 걸 코스트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트 볼륨 가지고 나중에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코스트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코스트 값의 노이즈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래프컷 같은 멀티레이블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런 노이지한 디스페리티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메우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디스페리티 맵이 나오면은 간단한 필터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예쁘게 만드는 과정들 해서 이제 그 리파이먼트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웨이티드 미디엄 필터링이나 뭐 이터러티브 리파인 필터 같은 간단한 필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딥러닝 나오고 2015년 16년도에 이제 이 디스프넷이라는 이 엄청난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익숙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갖는 거고요. 이게 이제 쭉 레프트 라이트 영상을 쭉 인코딩하고 나중에 이렇게 디코딩하면서 이제 뎁스를 뽑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키 아이디어는 이제 이 인코딩 단계에서 트레이닝 됐던 이제 로우 레벨 피처들을 이제 다 스키 커넥션을 하면서 그 정보를 프리졸빙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보면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레프트 라이트 영상들을 쭉 이렇게 그 시그널을 인코딩을 하고요. 코릴레이션 레이어로 이 두 트레이닝된 시그널의 피처의 디퍼런스를 구합니다. 이제 그 시밀러리티를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를 이제 다시 이제 정보를 디코딩하는 단계, 정보를 추론하는 디코딩 단계로 이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야 그거 왜 잘 되는 거야 하면서 저보고 그 펀더멘탈한 아이디어를 분석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래서 진짜 열심히 찾았거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쳐다봤던 게 뭐냐면은 혹시 하면서 쳐다봤던 게 이제 휴먼 비주얼 시스템이었습니다. 혹시 사람이 3D를 추론하는 과정과 이 네트워크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슷하거든요. 사람 눈 두 개 있고 여기서 뭔가 정보가 머징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걸 왠지 정보를 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고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다행히 운 좋게도 좀 비슷한 특징을 제가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두 개 있고 코릴레이션 구하고 쭉 디코딩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전문 문서를 까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망막에서 그 어떤 피사체를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꾸는 인코딩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서 뭐 정보들을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코릴레이션 네트워크랑 비슷하죠. 그리고 얘가 쭉 통과돼가지고 이제 그 프로셉티브한 이미지를 이제 그 우리 뇌에 이제 상에 맺히게 하는 이런 어떤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게 이 디스프넷, 플로우넷이 결과적으로는 휴먼 비주얼 시스템에 입각한 네트워크 설계가 아니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휴먼 비주얼 시스템에 아주 적합한 네트워크니까 진짜 성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최근 보면 거의 뭐 이 성능 갭차가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네트워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네트워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더 좋은 거는 어떤 거 기반이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코스트 볼륨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떤 스테레오 방식들을 차용한 네트워크 설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설계했더니 더 잘 나온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 휴먼 비주얼 시스템을 따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 3D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도 어쨌든 3D를 구하지만 어쨌든 옛날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그 옛날 방식에서 뭔가와 최근 CNN의 아주 강력한 그 피처 익스트랙션과 어떤 트레이닝 제너럴리티를 접목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제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톡에서는 제 연구 경험들 각각 어시메트릭 스테레오 카메라, 라이트 필드 카메라 그리고 모노크롬 카메라에서 3D 뎁스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옛날 방식에서 차용했던 방법들을 CNN 매너로 넘기면서 성공했던 케이스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으로 그 어시메트릭 스테레오인데요. 크게는 간단하게 이제 컬러 카메라와 모노크롬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스테레오 매칭을 구하는 방식을 제가 2016년도 CEPR에 논문을 발표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TIP에 이제 저널 익스텐션을 했습니다. TIP에 저널 익스텐션 한 것은 이제 제 2016년도 CEPR 버전의 CNN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컬러 카메라와 모노크롬 카메라를 써서 뎁스를 구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맨 처음 하실 텐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구글 픽셀폰 그리고 구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 HDR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여러 장의 영상을 쇼트 익스포저로 버스트샷을 찍은 다음에 이 영상 간의 모션을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에버리징하고 디노이징한 다음에 톤 매핑을 해서 예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쇼트 익스포저를 여러 장 찍다 보니까 문제가 애초에 그냥 어두운 데선 픽셀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겁니다. 포톤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아무리 톤 매핑을 하고 에버리징을 해도 그냥 픽셀이 없는 값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게 예쁘게 구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예 영상이 잘 안 구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옛날에 저희 비전 특히 컴퓨테이셔널 이미징 쪽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아예 그냥 스펙트럴 레인지가 다른 영상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노이즈한 걸 찍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IR 이미지를 가지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깨끗한 이미지를 이제 복원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IR 카메라 한 대에도 뭐 몇백만 원 하고 이거를 영상의 상에 완전히 코릴레이션을 그러니까 그 커레스폰던스를 맞추려면 이제 빔 스플리터를 써야 되는데 이 빔 스플리터 쓰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가격대나 이 세팅을 하는 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16년도 CEPR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RGB랑 그 다음에 모노크롬 카메라의 펀더멘탈한 어떤 특성의 트레이드 오프를 이용하자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RGB 카메라랑 모노크롬 카메라는 성능이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이 베이어 패턴을 쓰냐 안 쓰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이 베이어 패턴은 사실 왜 쓰냐면 이제 그 RGB 값을 센서 하나로 추론하기 위해서, 즉 센서 하나로 3채널 값을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모든 스펙트럼, 그러니까 모든 비저블 레인지의 빛을 받으면은 그린에서는 이제 그린만, 블루에서는 블루만, 레드에서는 이제 레드만 이렇게 통과시켜서 나중에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3채널을 그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RGB 카메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컬러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한 채널 가지고 3채널을 추론하다 보니까 레졸루션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베이어 패턴이 어쨌든 투과되는 빛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이즈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노크롬 카메라는 이 베이어 패턴이 없어서 모든 빛의 대역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하기도 하고 노이즈에도 로버스트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빛을 받으니까. 대신 컬러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어가 이 두 카메라의 펀더멘털한 특성을 이용해서 뎁스를 구하면서도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자가 이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CEPR 논문을 내고 몇 달 있다가 이 하웨이에서 이제 이 카메라 스트럭처를 사용한 모바일 폰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했는데 너 하웨이에서 왔냐고 되게 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웨이랑은 아예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알고리즘의 이제 요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터러티브한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은 요 두 특성 자체가 컬러가 있고 없고도 다르지만 들어오는 빛의 투과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 컬러 값 3채널과 1채널짜리를 단순히 매칭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이 컬러를 1채널로 적절하게 만든 다음에 매칭을 여러 번 해서 뎁스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채울 만큼 채운 다음에 간단한 트리 필터링으로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메운 다음에 요 에스티메이션된 디스페리티 값과 요 노이지한 컬러 값의 크로미넌스 채널을 요 모노크롬으로 이렇게 쭉 트랜스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디스페리티를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깨끗한 영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디테일한 과정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3채널을 1채널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히 RGB2 그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RGB2 그레이의 RGB 웨이트를 셀렉션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과정은 컨트라스트를 프리졸빙하는 것과 노이즈를 미리 에스티메이션해서 노이즈가 적으면서도 컨트라스트가 사는 방향으로 해서 몇몇 뷰들을 셀렉션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우의 수가 뭐 몇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한 이 두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면은 한 5개, 6개 정도만 뽑고 스테레오 매칭을 이터러티브하게 돌리면은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냥 하면은 안 맞는데 어느 정도 좀 디컬러라이제이션을 잘하면은 이렇게 안 구해지던 요 디스페리티가 이제 구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했던 매칭 코스트는 굉장히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그 픽셀의 디퍼런스 값과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의 디퍼런스 값을 조금 모디파이한, 즉 노이즈에 좀 더 로버스트한 엣지 시밀러리 텀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증은 저희 연구실 안에 당시 암실에 있던 스트럭처 라이트로 이제 그 구조광을 조사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딴 다음에 직접 비교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뎁스를 땄고요. 그리고 기존의 멀티 스펙트럴 크로스 채널 스테레오 매칭 방식과 비교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밝을 때랑 완전 어두울 때 보시면은 제한된 방법의 그 퍼포먼스 갭이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실제 리얼월드에서도 적용했을 때 밖에, 그러니까 그 아웃도어 씬에서도 찍었을 때 저희 방법론이 이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아주 스테이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RGB와 그러니까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 간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오클루전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 오클루전을 핸들링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 컬러라이제이션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로 그 모노크롬 이미지를 이렇게 슈퍼픽셀로 간단하게 슬릭으로 땄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매핑했을 때 요 슈퍼픽셀 안에 하나의 크로미넌스만 있으면은 오케이. 만약에 2가지 이상 크로미넌스가 있으면은 얘를 그냥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리니어 어피니티 프로파게이션으로 그냥 쭉 프로파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클루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 컬러라이제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요. 이쪽 부분이 이제 그냥 컬러 이미지고 이쪽 부분이 이제 저희가 리커버리 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훨씬 깨끗한 퀄리티의 영상을 얻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컬러 이미지에 비해서 모노크롬의 컬러를 입혔더니 컬러 영상을 가지면서도 훨씬 샤프하고 깨끗한 영상을 갖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레졸루션이 한 3배 차이 정도 나는데요. 실제로 모노크롬 영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로우 이미지에서 RGB 이미지를 만드는 디모이자이킹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훨씬 그냥 뭐 깨끗한,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 포토그래픽 에디팅 뭐 이렇게 리포커싱 이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리포커싱. 그다음에 뎁스 어웨어 스타일라이제이션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색깔 바뀝니다. 이제 이런 데 이제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뎁스 기반으로 이렇게 간단한 어플리케이션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텝마다 이제 이게 다 유저 파라미터예요. 유저 파라미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논문 쓰려고 이제 연구했던 거죠. 사실은 그냥. 이게 다 유저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되게 고역이었거든요. 게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5장, 6장 정도로 이터러티브하게 스테레오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줄이는 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 지도 교수님께서, 그 마샬아버치 교수님께서 작년에 CEPR에 자기가 이제 이런 걸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요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으로 RGB와 NIR 이미지를 스테레오 매칭을 구하는 건데,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RGB를 트레이닝 한 다음에 수도 NIR을 만들어서 컨시스턴시 체크를 하고 그 역 연산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뎁스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리미테이션이 뭐냐면은, 이거를 돌리려면은 이런 머테리얼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면은 글라스, 여기면은 뭐 리플렉티브, 뭐 로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런 레이블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언스퍼바이즈드지, 제가 봤을 땐 거의 이거 슈퍼바이즈드가 맞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연구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이거랑 좀 성능 비교를 하면서 좀 CNN 네트워크로 좀 설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주셔서, 이제 이 전체 과정을 CNN 네트워크로 이제 구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처를 뽑고요. 그 다음에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매칭에서 구한 디스페리티 맵과 컬러 이미지와 모노크롬 이미지를 가지고 뎁스를 그러니까 그 컬러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잘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컬러라이제이션 과정에 히든 펑션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리니어 어피니티 프로파게이션을 하는데, 그게 엣지 프리저빙 필터, 가이디드 필터나 바이레터럴 필터의 특성과 얼추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게 약간 스무딩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스무딩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약간 디노이징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슬릭으로 잠깐 슈퍼픽셀 따가지고 구멍 뚫고 프로파게이션 했다는 것처럼 오클루전 디텍션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두 오클루전이 있는 영상 간의 컬러라이제이션을 하려면. 그래서 크게 이 4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걸 각각 쪼갰습니다. 각각. 왜냐면은 이 네트워크들이 각각은 좋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각각 쪼갰습니다. 그래서 디스페리티 구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된 피처들을 이용해서 오클루전을 구하고, 그리고 얘를 간단하게 스무딩하는 디노이징 같은 네트워크를 또 구하고, 요것들을 쭉 멀징해가지고 컬러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뎁스도 잘 구하고 테스트 타임도 빠르면서 하이 퀄리티의 컬러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즉 예전 방법들의 기능을 디컴포즈를 해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언더 리뷰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단순히 매핑했을 때보다 오클루전 텀을 웨이트로 넣고 여기 컬러라이제이션을 넣었을 때 이런 그 픽셀 브리딩, 그러니까 컬러 브리딩 이슈들이 해결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노이징 네트워크는 저희가 컨볼루션 레이어와 배치놈 그리고 그 렐루를 쓰고 마지막에 얻은 레지듀얼 노이즈와 원래 이 영상을 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디노이징을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이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모델링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노이징 필드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차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실제 리얼에서는 조금 안 먹히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했던 이거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교했던 멀티 스펙트럴 크로스 채널 스테레오 매칭 방법론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게 아까 그 DMC가 아까 그 머티리얼 그 어노테이션 갖고 있다는 이제 그 저희 지도 교수님 작년 논문이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도 제한된 방법이 훨씬 스테이블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네트워크는 여기 플라잉 팅스 3D 데이터셋에만 그러니까 플라잉 팅스 3D 데이터셋에서만 트레이닝이 됐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테스트했습니다. 아무 파인 튜닝 없이 테스트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DMC 같은 경우는 워낙 안 나와가지고 각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스퍼바이즈드가 또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또 최대한 요 성능을 올리는 것이 저희가 맞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각각 했는데요. 뭐 성능은 뭐 그렇게 좋은 성능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한된 방법이 제일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이미지 디노이징과 멀티 이미지 디노이징 그리고 저희 방법론들을 쭉 비교해서 보았을 때도 저희 방법론이 뭐 가장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복원하는 가장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오클루전 맵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빨간 게 묻어나오거든요. 이런 데 묻어나오는데 저희가 오클루전을 넣고 컬러라이제이션 했을 때는 이런 이슈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얼월드에서도 뭐 아무런 트레이닝, 뭐 아무런 파인 튜닝 없이도 리얼월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뎁스 퀄리티를 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텍스트도 훨씬 읽을만하고 노이즈도 없으면서 레졸루션도 높죠. 이렇게 지글지글한 것도 없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이런 거 보면은 그 때 같은 게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이즈, 우리가 있는 리얼월드에 우리가 실제 카메라에서 얻는 영상의 리얼 노이즈가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링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면서 뭐 처음에는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링을 따랐다가 이게 뭐 이렇게 뭐 매핑되고 압축되고 뭐 되고 뭐 되면서 이제 그 노이즈 모델이 확 벗어나가지고 워킹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컬러 이미지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뎁스를 함께 구하면서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 가지고 RGB랑 NIR 스테레오 매칭을 구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저희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또 이게 좀 RGB 모노크롬 셋업에서 빡세게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RGB NIR 셋에도 어느 정도 워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필드에 대한 케이스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완전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 뎁스 에스티메이션, 슈퍼 레졸루션까지 저희가 완전히 한 번에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예, 뭐 논문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라이트 필드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비전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냥 베이스라인이 좁은 멀티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막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막 되게 하시는데 사실 저같이 이제 리얼월드에서 뎁스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뎁스를 구했냐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뎁스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면 요 멀티뷰 영상을 이렇게 특정 뷰 포인트에 따라서 스태킹을 합니다. 스태킹을 해서 얘를 슬라이싱을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 기준 오브젝트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즉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뎁스가 가까이 있는 거고 기울기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뎁스가 이제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울기만 재면 이제 그 뎁스를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이 기울기를 구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픽스 툴로 예쁘게 만들면은 이게 기울기가 잘 생겨요. 실제로 이게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라고 해서 EPI라고 부르는데 이게 잘 구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픽스 툴에서 사용하던 컨셉을 실제 카메라에 넣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스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컴팩트한 셋업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멀티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요 센서 앞에다가 이제 부착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 맴스하는 연구실이랑 코워크해서 만들어 봤는데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그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이미지처럼 상이 똑같은 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 맺히는 게 보여요. 여러 개 맺히는 게 이게 즉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마이크로 렌즈 하나하나에 있는 픽셀이 이제 카메라처럼 워킹을 하고 얘를 뜯어서 잘 영상을 만들면 이제 그 멀티뷰 영상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뭐 디테일한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 센서 가지고 여러 뷰 포인트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스파셜 레졸루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즉 센서 크기가 3280이면은 실제 얻을 수 있는 건 328밖에 안 되죠. 즉 레졸루션이 너무 작은 거고 그다음 문제는 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빛의 투과를 또 막기 때문에 노이즈가 또 증폭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까 보면 에피폴라 플레인 영상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라인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뎁스를 구하려니까 이제 뎁스가 안 구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저희랑 삼성이랑 같이 과제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 당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어쨌든 베이스라인은 좁지만 베이스라인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얘를 아주 미세하게 서브 픽셀 레벨로 시프팅을 하면은 어쨌든 코스트 볼륨을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뒷단의 옵티미제이션은 기존에 쓰던 거 쓰면은 잘 나오지 않겠냐가 이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제 키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요 두 영상을 페이즈 시프트, 즉 영상을 프레 트랜스폼을 하고 페이즈를 곱해서 미소 픽셀로 시프팅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고 걔를 포토 컨시스턴시 에러를 재서 코스트 볼륨을 구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한 100분의 1 픽셀 정도, 뭐 아주 아이디어한 경우에 100분의 1 픽셀 정도의 액큐러시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레퍼런스 뷰, 즉 센터 뷰를 레퍼런스 뷰로 잡고 이 모든 뷰에 대해서 이제 그 코스트 볼륨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썼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이즈 시프트고, 그 다음에 썼던 매칭 코스트는 단순히 픽셀 값, 픽셀 인텐시티의 차와 그레디언트의 차를 구했습니다. 그거의 밸런스 텀을 이용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리니어나 바이큐빅 같이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그 인터폴레이션에 비해서 페이즈 시프트가 훨씬 정확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프하게 우선 만들어 놓으니까, 어쨌든 돌아가게는 만들어 놓으니까 뒷단에 그냥 옵티미제이션을 헤비하게 막 때려가지고 깨끗한 뎁스 아주 하이 퀄리티의 이제 뎁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테레오 매칭 대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이제 CEPR 15년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사이테이션은 지금 한 200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이제 사이테이션이 이제 200이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제 스트럭처드 라이트로 조사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따서 실제로도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대응되는, 즉 뎁스 값이 구해지는 영상에 대해서는 거의 뭐 디스페리티 에러가 0.1 픽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메소드, 즉 아까 그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를 가지고 뎁스를 구하던 방법론들에 비해서 훨씬 정확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직전에 ECCV 14년도에 캘리브레이션 툴박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것과 저희 방법론을 이용해서 뭐 세계 최초로 라이트 필드 영상에서 얻어지는 디스페리티가 3D에서도 정확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검증했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DSLR 카메라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도 꽤 정확하게 뎁스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라이트 필드가 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들을 많이 극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랑 메인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 듀얼 비네팅 문제가 생깁니다. 즉 센터 뷰랑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실제 라이트 필드 영상인데, 센터 뷰랑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영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요 내부에서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꺾인 거 살짝. 그러니까 비네팅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비네팅이 이 영상에. 그러니까 기존의 픽셀 차랑 그레디언트 차만 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된 디스페리티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파라미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공개했는데도 되게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짜로 공개했는데도 많이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우선은 신테틱 라이트 필드 영상을 가지고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라이트 필드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 영상을 가지고 각 스테레오 매칭에서 많이 사용하는 핸드크래프트 매칭 코스트들을 가지고 쭉 코스트 볼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첫 번째 트레이닝은 이제 첫 번째 랜덤 포레스트는 어떤 매칭 코스트들,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도미넌트하게 셀렉션 되냐, 제일 이펙티브하냐를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실제 디스페리티 값을 리그레션하는 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즉 이제 캐스케이드한 랜덤 포레스트를 구현하고 스테레오 매칭 지식을 이용하면서도 이제 로우 레벨 비전 지식을 좀 이용했습니다. 제가 로우 레벨 비전을 되게 옛날에 좋아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쪽은 조금 제가 좀 관련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캘리브레이션 툴박스고요. 뭐 이걸 이용했다. 뭐 특히 이런 툴박스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라이트 필드 영상이 어떻게 디코딩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리얼리스틱한 신테틱 라이트 필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테틱 영상에 미리 찍어놓은 비네팅 맵을 곱했습니다. 이 비네팅 맵은 실제 라이트 필드 카메라에서 그냥 흰 평면 찍어서 얻은 비네팅 맵을 에버리징한 겁니다. 그래서 곱한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픽셀을 하나 쭉 뜯어가지고 똑같은 지점에서 각 영상의 똑같은 지점에서 뜯어서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 모자이크 프로세스를 통해서 로우 이미지처럼 컨버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캘리브레이션된 노이즈 레벨을 더한 다음에 다시 얘를 디모자이킹 통해서 다시 리컨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노이즈가 있는 그 라이트 필드 영상을 저희가 그러니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트레이닝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신테틱 라이트 필드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학습할 때는 이렇게 되게 노이지했고 가우시안 노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맞았는데 이것도 실제로 되게 노이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리얼리스틱한 노이즈 모델과 비네틱 맵을 갖는 이 라이트 필드 영상을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로 뎁스를 프리딕션 했을 때는 굉장히 정확한 뎁스 프로파일을 갖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라이트 필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16장 정도의 오픈된 그 라이트 필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 영상도 한 16장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용했던 핸드크래프트 매칭 코스트인데요. 그 픽셀의 인텐시티의 디퍼런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그리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리고 센서스 트랜스폼을 이용했는데요. 요 인텐시티의 차는 기본적으로 약간 에버리징 필터링 효과를 좀 해가지고 노이즈에 좀 로버스트하고요. 그 노멀라이즈 크로스 코릴레이션 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엣지에 되게 높은 웨이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그 비네팅이나 개인 오프셋 이런 데 되게 로버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센서스 트랜스폼 역시 라디오메트리 디스토션에 되게 유리했고 꽤 많은 이벨루에이션 페이퍼에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는 매칭 코스트가 이 센서스 트랜스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텀은 이런 데 다 껴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약간 보조하는 텀으로. 그래서 요 4개를 쓰고 요거의 각각 밸런스를 조정해가지고 31개의 매칭 코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네팅 맵이 있다 보니까 각 레퍼런스 영상 기준으로 그 매칭하는 타겟 영상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 따라서 코스트 볼륨을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칭 코스트별 그리고 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별로 총 16개의 이제 매칭 코스트들을 갖고 얘를 위너 테이크스 올로 이제 뎁스를 뽑은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이제 프리딕션된 뎁스죠. 이것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이제 디스페리틱 값을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를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용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이거의 목적은 이렇게 학습시킨 매칭 코스트 중에 어떤 게 제일 이펙티브한지를 셀렉션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 매칭 그룹, 즉 아까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별로 뽑히는 그러니까 이펙티브한 매칭 코스트들이 이제 다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리그레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 CEPR의 제 논문 대비 이니셜 프리딕션이 굉장히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구멍 뚫린 것들이 기존에 이제 픽셀 인텐시티 차나 그레디언트로 못 잡는 건데 여러 개 가지고 셀렉션하는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뭐 에러 없이 이제 프리딕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 파라미터도 없고 뒷단의 옵티미제이션도 그냥 간단한 웨이티드 에버리징 필터 하나만 곱하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들 대비 뭐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 파미 리뷰어가 이제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그러면은 씬 텍스처 기반에서 어떤 매칭 코스트들이 셀렉션 되는지가 궁금하다. 좀 실험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뎁스 디스컨티뉴이티나 엣지가 되게 강력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그레디언트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뭐 센서스 트랜스폼이나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크로스 콜레이션 같이 엣지 웨이트 텀에서 이렇게 매칭 코스트들이 이제 분홍색이나 이제 흰색들이 많이 셀렉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되게 텍스처가 약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주로 녹색 기반, 즉 픽셀 인텐시티 기반의 텀들이 이제 셀렉션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저희가 챌린지에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CEPR 17년도에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라이트 필드 영상 뎁스 에스티메이션 챌린지에 나갔는데 그때 2위를 기록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로버스트니스 챔피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 알고리즘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다른 카메라 셋업에서도 이제 검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셋업이 뭐냐면 DSLR 카메라를 리니어 릭에 올려놓고 아주 휴지한 그 씬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리니어하게 찍다 보니까 얘도 이제 라이트 필드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얘를 51장을 썼던 거를 저희는 9장만을 썼을 때도 아주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카메라에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그 와이드 필드 오브 뷰 영상과 내로우 필드 오브 뷰 영상,
요 두 영상 간의 스테레오 매칭을 할 때도 렉티피케이션 된 상태에서도 저희께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계산 속도가 진짜 느렸거든요. 왜냐면은 코스트 볼륨을 열 몇 개를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아주 헤비한 컴퓨테이셔널 로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딥러닝을 써야 되겠다. 딥러닝을 써야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김선주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신창하 학생과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한 거고 그 학생 일저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존의 라이트 필드에 사용했던 방식을 딥러닝 네트워크로 이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스태킹을 하죠. 특정 뷰 포인트에 따라서 스태킹을 하죠. 그리고 얘를 각각 인코딩을 시킨 다음에 컨캐트네이션을 하고 VG16의 구조를 모사한 네트워크로 그냥 이 디스페리티 값을 다이렉트로 프레딕션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철학이 있는 거냐면 얘를 스태킹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피폴라 플레인 이미지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 로컬 피처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15년도 이 CBPR 그리고 직전에 보여드렸던 랜덤 포레스트 방법론의 그 철학을 어느 정도 멀징하는 거죠. 사실은 기존에 EPI도 이용하면서 로컬 윈도우 매칭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철학을 이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데이터가 16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트레이닝을 해야 돼. CNN을 트레이닝해야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또 파라미터도 엄청 많거든요. 트레이닝 파라미터가 엄청 많은데 이걸 트레이닝해야 되는데 이 16장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라이트 필드용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라이트 필드 영상을 9x9 즉 9x9 뷰를 이렇게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데 얘를 7x7만 쓰는 겁니다. 7x7만 쓰면은 얘를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이동하면서 즉 9배 뻥튀기를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뷰를 시프팅하면서. 그리고 스케일 어그멘테이션은 원래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테이션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특정 뷰 포인트를 그 스태킹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호리존탈한 뷰를 스태킹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리존탈 뷰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데요. 얘를 90도를 돌리면은 이게 버티컬한 디스페리티가 생깁니다. 버티컬한 디스페리티가 생겨가지고 이걸 이제 버티컬 네트워크에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 필드용 어그멘테이션을 제안을 했고 이게 굉장히 워킹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벤치마크에서 거의 모든 매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 방법론들이. 이게 한 1년 넘게 1등을 했는데 최근엔 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게 에러 테이블이고 이게 컴퓨테이셔널 타임 테이블인데 에러 대비 컴퓨테이셔널 타임이 에러도 가장 낮으면서 컴퓨테이셔널 타임도 가장 빠른 메소드가 이제 저희 메소드였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벤치마크 사이트 결과고요. 그리고 리얼 월드에서도 꽤 잘 워킹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 그 단 16장 가지고만 트레이닝을 한 신테틱 영상 16장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리얼에서도 아주 파인 튜닝 없이 제대로 워킹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빔 스테레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주로 그 카이스트 임성훈 박사과정 이제 박사가 됐고요. 예, 그 분이랑 같이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카메라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할 때 이렇게 피사체를 타겟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이 한 좀 심하면 요 정도 모션을 떨긴 하거든요. 요 정도 움직이긴 하거든요. 피사체가. 근데 이제 2014년도 CEPR에 이 모션만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퍼블리시가 됐는데 구글에서 나왔는데요. 아주 스몰한 모션을 가지고 도 이제 우리가 멀티뷰 스테레오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키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뎁스가 아주 형편없이 나오죠. 이게 퀄리티가 아주 형편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거를 보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게 딱 보더니 이거 롤링 셔터 때문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픽셀이 좀 밀리는 현상이 있대요. 이게 롤링 셔터 때문이래요. 저는 아직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 애가 있나 봐요. 걔가 지금 미국 애플가 있거든요.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걔가. 이걸 봐야 그런 데 가나 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잡으면은 3D가 좋아진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던 키 컨셉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피처를 뽑고 이걸 가지고 스파스한 3D를 올리고 이 3D를 가지고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은 뎁스가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기존에 이제 그 피처 뽑은 다음에 뭐 기존에는 이제 피처 뽑고 자코비안 구하고 그거를 이제 번들에 넣어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구했는데 여기에 이제 롤링 셔터 텀을 넣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롤링 셔터 텀을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넣어가지고 번들에 돌려서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다음과 같이 손 떠는 모션이 굉장히 작아서 얘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 냈던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로테이션을 아이덴티티로 놓고 트랜슬레이션을 그냥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번들에 돌리면 얘가 알아서 찾는다. 아주 러프한 카메라의 포즈를 러프하게 찾는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아주 잘 워킹했고 저희는 거기에 그 롤링 셔터 가이던스 텀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더 리파인하는 게 이제 저희 ICCV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더 커레스폰던스도 많이 맺히고 그 다음에 3D 퀄리티도 이제 3D가 안 누워 있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3D를 잘 구했고 요 스파스 3D랑 요 이미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냥 픽셀 베이스로 프로파게이션을 했습니다. 뎁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꽉 차 있는 뎁스를 구하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슬랜티드 씬인데 기울어져 있는 씬인데 픽셀이 같다 보니까 그냥 얘가 그냥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겼습니다. 3D 프로파게이션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핸들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 이니셜 3D를 가지고 서피스 노멀을 구한 다음에 이 서피스 노멀을 가이던스로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은 이런 슬랜티드한 부분을 커버하지 않겠냐가 이제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서 서피스 노멀 기준으로 가이드를 해서 이제 조금 핸들링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 대비 훨씬 좋은 퀄리티의 3D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포토그래픽 에디팅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몰 모션의 데피니션이 뭐냐, 정의가 뭐냐, 얼만큼 떨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뎁스 맵이 이제 굉장히 블러리하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스몰 모션을 이제 저희가 이제 CAPR에서 이제 검증을 했는데요. 주로 맥시멈 씬 대비 1대 100. 예를 들어 씬의 맥시멈 뎁스가 1m면은 최소 1cm 정도는 떨어줘야 뎁스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핸디크래프트 매칭 그러니까 핸드크래프트 피처의 로컬라이제이션 한계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핸드크래프트 피처의 로컬라이제이션 애큐러시가 서브 픽셀 레벨로 떨어지면은 분명히 이것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블러리한 뎁스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쨌든 러프한 스파스 3D를 구하기 위해서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차라리 멀티뷰 스테레오를 돌리자. 그게 낫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포즈를 가지고 이제 멀티뷰 스테레오를 돌렸습니다. 이제 플레인 스위핑 알고리즘을 썼는데요. 플레인 스위핑이라는 게 이제 딴 게 아니라 그냥 쭉 카메라 포즈가 있으면은 이 카메라 포즈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어차피 포즈끼리의 위치를 아니까 얘를 이제 쭉 얘를 와핑을 해가지고 요 플레인으로 가상의 플레인으로 와핑을 해서 포토 컨시스턴시 에러, 즉 픽셀의 인텐시티 차나 뭐 베리에이션이나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서 이제 제일 그 에너지 값이 적은 거를 이제 디스페리티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좀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바닥 부분에 뎁스가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뎁스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얘도 매칭 베이스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어차피 서피스 노멀 구하는 아이디어는 있고 이 서피스 노멀에 따라서 요 매칭하는 윈도우를 촘촘하게 할지 아니면 듬성듬성할지를 어댑티브하게 설계를 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였고 실제로 이 부분이 꽤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넥트 2 결과랑 비교했을 때도 꽤 아주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들 대비 또 이 방법론이 또 아주 잘 워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또 뎁스 한 장 구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로 이제 그 플레인 스위핑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페스 노멀 구하는 것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결국 딥러닝이었습니다. 결국 딥러닝을 써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모사해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면은 분명히 이것도 뭔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였고, 실제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를 지난 아이클리어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DPS넷이라고 하는데요. DPS넷이 이제 딥플레인 스위핑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이 이렇게 언스트럭처드 영상, 즉 이렇게 스테레오 매칭처럼 렉티피케이션이 안 돼 있는 두 장의 영상을 가지고, 렉티피케이션이 안 돼 있는 영상을 가지고 그 카메라 파라미터는 기본이고 얘를 쭉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피처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포즈로 와핑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컨캐티네이트를 하고 얘를 가지고 코스트 볼륨을 만듭니다. 그 코스트 볼륨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코스트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뎁스로 프리딕션 하는 과정이죠. 즉 보시면은 코스트 볼륨 쌓고 코스트 어그리게이션하고 얘를 마지막에 리파인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네트워크에 그냥 다 묻어나 있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이걸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할 때는 이제 2장을 썼는데요. 이게 트레이닝할 때는 2장을 썼는데 테스트할 때는 이제 10장, 20장, 100장도 쓸 수 있는 게, 그냥 기존에 쌓아놨던 코스트 볼륨에 새로운 코스트 볼륨을 그냥 계속 더해버리면 되니까 이제 뭐 그거 테스트할 때는 저희가 이거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트필드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트 어그리게이션 같은 네트워크도 이게 이제 기존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이 컬러 인텐시티의 웨이트 값을 가지고 이제 엣지 프리저빙 필터를 각 코스트 슬라이스별로 하는 거였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코스트 볼륨, 즉 코스트 볼륨 피처죠. 이 피처를 각 슬라이스별로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그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 결과를 레지듀얼로 더하면은 아주 깨끗한 코스트 볼륨을 얻을 수 있다가 이제 기존 방법론과 딥러닝 베이스의 방법론의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트 볼륨을 어그리게이션 하기 전에는 이게 코스트가 굉장히 노이지예요. 즉 이 부분의 뎁스가 굉장히 노이지하게 나오는데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는 얘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샤프하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볼륨 대비 코스트 볼륨을 어그리게이션 할 때 성능이 훨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에 여러 가지 코스트 어그리게이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예전에 스테레오 매칭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스테레오 매칭 혹은 세그멘테이션에서 사용하던 아워글라스,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많이 사용할수록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해요. 처음에는 얘랑 있다가 여기 있는 것도 보여주고 여기 있는 것도 보여주고 여기 있는 것도 보여주면은 어쨌든 오클루전 이슈는 충분히 해결이 되잖아요. 게다가 뷰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생길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 체인지도 충분히 핸들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논문들 대비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이거는 이밸류에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거의 소스 코드가 다 제 퍼스널 웹사이트나 아니면 그 일저자들 깃허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박사과정부터 지금까지 했던 뎁스 에스티메이션 연구가 이제 다음같이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은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어떤 키 아이디어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익스텐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적 성숙도를 충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매너들을 딥러닝 매너로 치환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스루를 저희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처음에 RGB 모노크롬 스테레오 매칭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디컴포즈를 했고요. 두 번째로 라이트 필드 뎁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철학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때려 넣어서 네트워크를 설계했고, 마지막으로 DPS넷 멀티뷰 스테레오 매칭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철저히 기존 매너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철저히 구현한 케이스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트워크 프로닝 같은 이제 좀 네트워크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드웨어에 올라갈 수 있는 셋업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넥스트 스텝이고,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이런 3D 뎁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어플리케이션, 좀 더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게 이제 저희 고민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라이트필드 데이터셋을 이제 트레이닝할 때 그거를 9x9에서 7x7로 줄였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그 호리전털 스택을 이제 90도 로테이션을 하면 그러면 버티컬 스택이 나옵니다. 예,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 스택이 비네팅은 근데 그게 달라지잖아요. 템퍼가 비네팅이 이제 미니마고 그렇죠. 그러면 7x7로 하면 그러면 그 비네팅의 인텐시티가 스큐되지 않나요? 그런 이슈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얼 월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트레이닝 할 때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트레이닝 할 때는 어쨌든 신테틱 이미지에서 아무것도 어그멘테이션 안 했고 리얼 월드에서는 사실은 그 비네팅 맵이 기분이니까 그 인버스로 어느 정도 컬러를 보정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갔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셋도 3D로 그러니까 3D 이제 블렌더 툴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리플렉턴스 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네트워크에 때려놓고 학습을 하면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일저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은 네트워크가 코레스펀던스 즉 디스페리티를 찾는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리플렉턴스 리진을 다 손으로 제거를 했어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이걸 다 손으로 제거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코레스펀던스를 찾게끔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트레이닝할 때 이런 리플렉턴스가 반영되게끔. 예, 그래서 애초에 그냥 러프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니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사실은 비네팅이나 노이즈의 이펙트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주신 질문은 사실은 그 엄연히 말해서 로우 레벨 비전 메커니즘에서는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걸 고려했어야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충 러프하게 풀었고 그래서 약간 리얼월드 결과가 조금 오버 스무딩 되는 경향이 그래서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롤링 셔터 부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롤링 셔터가 있다는 것도 일단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딜레이가 약간씩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딜레이를 어떻게 고려를 해준 건가요? 그게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딜레이를 이게 롤링 셔터 이펙트가 그럼 왜 생기냐인데 결국 카메라 셔터 프레임 대비 모션이 너무 빠르면 이제 그게 롤링 셔터 이펙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어요. 그 논문 보고 알았어요. 나중에 이거 짤 때.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몇 장을 몇 초 안에 찍고 이게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 안에 몇 장을 찍으니까 프레임 레이시 나오고 이거에 이제 카메라 세부 스펙이 있으니까 셔터 타이밍이나 이런 게 세부 스펙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산을 하면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그 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이제 하드웨어 인포메이션은 있어야 되는 거죠. 냉정히 좀 더 정확히 구하려면 그렇습니다. 예. 저 롤링 셔터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려면은 저희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미리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은 롤링 셔터를 계산해 놓고 여기 넣어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죠. 정확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롤링 셔터 이펙트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카메라가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쭉 찍잖아요. 근데 롤링 셔터 이펙트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둥그렇게 나온다든가 뭐 이런 포즈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포즈가 잘 나왔으면 이제 그 매칭단에서 이 뎁스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즉 포즈가 이제 너무 앞에 가 있거나 너무 뒤에 가 있는 거죠. 카메라가 엉뚱하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애초에 포즈를 잘 구하려고 이제 롤링 셔터 텀을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넣는 거고. 예, 그런 과정입니다. 롤링 셔터 그 파라미터도 자코비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하드웨어 스펙에서 나온 값이어도 그거를 옵티마이즈해서 다 같이 예, 번들에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3D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처음에 매틀랩의 툴박스에 옵티미제이션 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뭘 써야 되냐면 그 구글 세레스 솔버를 써야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옵티마이저의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이게 저희가 논문이 나가고 한참 됐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다음 버전들은 사실 좀 스테이블합니다. 특히 아까 CPR 16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언캘리브레이션 메소드라서 캘리브레이션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게 애플에서 그 비디오를 120프레임으로 찍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롤링 셔터 이펙트가 또 그렇게 또 요즘 중요하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이제 알고리즘 쪽에 이제 벌든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그 어프로치를 되게 좋아하긴 한데 전통적인 알고리즘을 CNN으로 대체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대신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 지적 중 하나 리뷰들 뭐 CNN으로 바꾼 거 아니냐? 뭐 CNN으로만 그냥 바꾼 게 어떻게 이렇게 큰 컨트리뷰션일 수가 있느냐? 퍼포먼스가 올라갔다는 거는 좋긴 한데 이제 너무 단순한 치환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논리지? 정말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저도 논문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메이저 컨퍼런스 얘기만 드릴게요. 메이저 컨퍼런스 얘기만.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에피넷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코어가 위크업스 하나에 위크리직 2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히 질문 주셨어요. 이게 니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거 V16 그거 차용한 거고 이거 그냥 스태킹해서 컨캐티네이션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퍼포먼스 레벨에서 뚫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딥러닝으로 나온 것도 없고 이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점에서도 이제 그 장점이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리뷰어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안 바꿔줬는데 AC 선에서 정리가 됐던 게 A씨가 아니 이게 벤치마크에서 뭐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리고 뭐 이런 어프로치도 없었는데 붙여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PS넷이라고 그 멀티뷰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뷰단에서 이 리뷰 되게 좋았습니다. 리뷰 스코어 되게 좋았습니다. 이것도 리뷰도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클리어에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비전 커뮤니티랑 뭐 ML 쪽 커뮤니티가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ML 쪽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 참신하다. 이게 너무 좋은데 하면서 이제 몇몇 가지 실험만 좀 보강해달라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런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데서 이 분야 리뷰어들이 얼마나 익숙하냐 아니면 익숙하지 않냐 해서 이제 그 신선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네요. 이제는 요즘에는 CEPR이나 ICV도 약간 리뷰어의 컨시스턴시가 학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사실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요즘 맞는 것 같긴 한데 성능 관점 그리고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옵티마이즈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이나 제 홈페이지에 이메일 있는데 글리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